자, 지금부터는 지난달 30일 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남당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참 저도 이제 방송 통해서 뵙고 건강하시냐 여쭤보기도 하고 근황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충분히 또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지난번에 전화 통화로 인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직접 나오셨으니까 인사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돼서 실질 심사 받을 때 오연호 대표가 전화 가서 아마 새벽 그 기각 결정 날 때까지 생중계하면서 네. 아마 긴 시간 오마이뉴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흰머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걸 바로 염색하려고 그러니까 예. 바로 염색한지 뭐하라고 그래서 좀 했는데 우선은- 괜찮습니까? 예. 잘 어울리세요. 조지 클루니 컨셉으로 해라 누가 그래. 조지 클루니. 오,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오, 있어요. 예, 배우 느낌. 나하고 동갑일 텐데요. 야, 그 오랜만에 이제 시청자분들 뵙고 또 보시면서 댓글로 응원을 많이 또 해주고 계신데 고진님께서 벌써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응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송영길은 죄가 없다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 네. 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옥에서 제가 옥중 창당 출마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번에 소나무당에서 한두 석이라도 원내 진출했으면 큰 힘이 됐을 텐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밖에서 어차피 싸워야 될 거고 일단은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승을 한 것은 기쁜 일이고 그 보고 싶지 않은 한동훈이 안 보게 돼서 좋았는데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돌아올 것 같아요. 또. 정말 국민의힘도 스스로의 자기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고 네. 자신들을 칼질했던 그 검사들을 다시 용역 칼잡이로 고용해가지고 네. 당 대표로 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 정당 정치가 무력한 것 같아요. 무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하고 뭐 전화 통화한 네. 그 기억나시죠? 예? 네. 그 녹취가 또 공개가 되고 했었죠. 뭐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면 뭐 3개월 안에 당을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막말을 했던 게 기억난 것 같은데 네. 정당 정치의 비극이에요. 제가 그래서 검사님과 판사님 앞에 그랬습니다. 음. 검사님께서 이 송영길을 전당대에 돈 봉투를 뿌려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나를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만에 7번 이상의 당 대표를 용산의 뜻에 따라 바뀌었다.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사람 그랬잖아. 이현주 의원 너 몰라 전당대회 하냐. 뭐 조선노동당이 다를 거 있느냐.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자기들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때 보면 저 송영길이 민주당에서 당 대표 된 것은 우리 윤보선 구파, 장면 신파, 동교동, 신도동, 친노, 친문, 민평년에 여기까지 구체적인 주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된 것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제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제가 몰랐다 그러지만 저로 인해서 그 돈봉투 일이 벌어진 것은 죄송한 일이고 제가 일관되게 그것은 국민과 당원한테 사과를 드렸고 네. 그래서 탈당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그냥 추측이잖아요. 네. 그 3만 개의 녹취록 중에 송영길이 지시해서 했다 이런 말이 한 개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증언도 이정근 증언조차도 사전에 송영길 대표가 지시하거나 공모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예 검찰 편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정근 증인조차도 사후에 나한테 보고 있다 그런 건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지금 저희가 탄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을 그럼 일주일에 2번 나가시. 한 주는 2번, 한 주는 1번. 그래서 2주에 3번, 한 달에 6번 지금 하고 있죠. 참 나와서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사실 석방되고 나오신 다음에 광주를 찾으셔서 그 현장을 저희가 보고 전화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초동에 오시고 또 광주에 최근에 또 가셨더라고요. 뭐 제가
감옥에 있는데 제 아들 딸들 또 아내가 저 대신 선거운동을 했는데 예. 우리 아들이 나는 아빠 찬스도 없이 아빠가 아들 찬스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라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랬죠. 아, 내가 이 광주 갔더니 아들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신 이제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 얼마나 예의 또 바르고 기특하겠습니까? 말도 잘하고 참. 그래서 광주 저도 시민들 대견스럽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그래서 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검사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이 참배를 할 때 함께 있던 분들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는 뭔가요? 이게 막 뉴스에 그래서 좀 나오던데. 과한가 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예. 우리 송암당 사무총장 이야기를 하기래. 아. 아무튼 아직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가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나지 마라. 그것은 좀 과한가다 이렇게 제가 재판장한테 해명을 했고. 네. 예. 그래요. 이 제가 얘기에 보석 조건이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제가 용산에 지금 저희 딸이랑 살다가 이제 광주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광주 출마하느라고. 광주의 내방동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딸 있는 이 용산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3일 이상 다른 지방을 갈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해라. 출국할 때나. 그다음에 사건 관계인 만나지 마라.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예. 광주에 한 2박 3일은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 이 보석 그 이후에 그래도 열심히 활발히 네. 방송 활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일 시민도 만나시고 내일 검찰청 앞에 5시에 또 규탄 집회합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이 총선 결과 아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이 21대 국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특히 야당으로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서 일을 시작했고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네. 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은 선명성을 좀 보이고 있는 네. 야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네. 상임위원장 몇 석 나눠 먹는다 국민들이 뭐 관심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7석 안 받겠다 그러면 네. 어차피 국회가 구성되려면 7개 상임위원회도 결정해야죠. 결정해야 돼. 제가 당대표도 했댔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양보를 했습니다만 일단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구성하자마자 상임위를 열어서 계속 회의하고 네. 장관 출석 안 하면 진짜 구인장 발부하고 다 해서 법대로 해야죠. 아니 법정에서 지금 선거운동 중인 현역 국회의원 야당 대표를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출석해라고 해서 출석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권 분립상 국회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오라면 와야죠. 안 오면 동행명령 구인장 발부해서 데려와야죠. 뭐 아직 안 오고 있더라고요. 장관들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왜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도 법정에 제1야당 대표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다 왔어요. 재판 일정을 잡는 예, 것도 예. 좀 무리한 건데 그래도 출석해라 그러면서 국회에서 하는 공식 상임위원회 국무위원이 참석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법대로 정확히 집행하고 네. 아무튼 국회답게 하면 됩니다. 국회답게. 그러니까 뭐 다 가져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정말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 훌륭한 법안을 내고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는 해야 된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첫 법사위가 열렸는데 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예, 예. 바로 지금 논의에 들어간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전속결. 바로바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파리에서 돌아와서 계속 강조했던 게 침대 축구하지 말아라. 생계형 국회의원 하지 말아라. 네. 그렇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가 막 자리 이거 생계형으로 막 거기 이제 기득권에 조금씩 젖어들다 보면 안 되니까요. 정말 거리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젠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작심하고 말한 거 참 울림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 죽어가고 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서민들의 삶이 그렇죠. 이런 것을 대변하고 싸워 나가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네. 아예 이 친구들은 한명숙 총리 위증 모해 연습까지 한 거잖아요. 네. 검찰 정보원을 그 한만호 사장이 있는 제소자로 집어넣어 가지고 네. 가짜로 위증 모해 훈련까지 했던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고 그거를
처벌을 하는 이문정 검사를 직무 배제시켰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결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 재판도 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게 다 뭐예요? 이 검사들이 뭐 전부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찰들이야말로 이 위증 교사, 모해 위증 훈련, 증거 조작의 달인들이 이재명 후보 지금 위증 교사 사실대로 기억대로 말해달라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하. 정말 이게 항상 저는 민주당이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노무현 정신으로 가라. 왼 어깨가 찔리면 더 적의 심장을 찌를 각오로 싸워라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도 뭐 재판 받고 있는데 네.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와 있으면 싸우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싸우고 아니, 이 윤석열 정권 무너질 때까지 예.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뭐 21% 한국갤럽 조사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네. 지난주 조사긴 하지만 국민들 이제 다 신뢰를 저버리고 희망도 기대도 다 이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감옥에서는 이제 신문을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한겨레하고 이제 조선 중앙을 어떤 걸 비교를 해보면서 비교를 봐야 나같이 되니까. 보는데 거기도 막 도저히 쉴드 칠 수가 없으니까 막 안타까운 사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특히 김건희 여사 건은 이거는 너무 그냥 놔두면은 이거 뭐 총선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걱정이 되는 거죠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연금 네. 개혁도 자기들이 떠들다가 뭐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다니까 또 뒤로 물러서고 네.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군 통수권자이고 전 국민의 네. 마음을 이렇게 안아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참 이게 대통령 놀이하러 다니는 느낌이에요. 건들건들 막 해외 나가기를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가고 싶어서 아마 참을 수 없는 그 때문에 막 압박을 했을 거예요. 빨리빨리 국민권익위원회 정리하고 나가자. 정렬 처분하고 좀 해외 쇼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에코백 들고 나가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고 많이 또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대체 디올백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이냐? 디올백 찾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이라는데 예. 그게 무슨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록물이라는 대통령 건.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뭐 선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 접수가 됐으면 접수했던 기록도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찾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정이 어지럽고 국정이 너무나 뭐 엉망진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는 정말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는 이번 국회 내에서 아니면은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시급히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 4조 1항 2항 강조했던 거 들으셨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검찰 독재가 더 심화될 거라 생각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그래서 5월 3일 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과시킨 게 검찰청법 1조.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원래는 이제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 방위 산업 이 6개 중에 이 4개를 빼고 경제 부패만 하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헌재했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가 이제 각하가 됐어요. 적격이 없다 법무장관은. 그러니까 8월 달인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9월 달에 이게 이 법이 집행이 되니까 거의 소위 말한 시행령 정치,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한, 즉 선거를 분명히 뺐는데 그 부패 범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걸 가지고 특수 2부가 반부패 수사 2부가 직접 인지 수사를 한 게 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소위 말한 위헌적인 한동훈 법령에 기초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헌적인 법령에 기초한 직접 수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공소 제기로 본안 심리도 할 것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이
한 5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패소할 결심으로 그 윤석열 그 안 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손준성 고발 사주의 공범 의혹, 또 자기 자녀 그 가족 비리 의혹, 네.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행령 위헌적 시행령 만든 거였으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좀 싸워주라. 뭐 송영길 개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송영길과 소위 윤관석을 비롯한 이 돈봉투 사건이 정당법 50조 1항 2항 그 위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공소시효도 공선법은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 돼 있는데 입법의 불비로 3년 전에 있었던 이 정당 내부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네. 이준석 대표도 100%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좀 싸워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시행령이 헌법에 모법에 위반된 거잖아요. 법률이 분명히 입법자가 선거는 제외라고 삭제를 했는데 부패 범죄다 선거 범죄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놔두고 법 개정한다 떠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렇네요. 근데 제가 싸우는 네. 걸 다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 뭐 언급 한 번도 안 해주면서 계속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난 모순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시행령 정치로 이렇게 아예 이제 뒤바꿔 버린 이런 네. 사안에 있어서 이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네. 검찰 개혁을 싸워 나가야 된다. 네, 이걸 좀 바라고 계시군요. 야당 그렇습니다. 그렇지 국회의원들 않습니까? 향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 이렇게 그냥 송영일한테 거리를 돌려 그러고 네. 저를 하나도 언급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데 다 부담되니까 그럴 수 이해하는데 네. 보통 우리 조국 장관 때도 그런 거잖아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실체적 내부는 거기 변호사나 그 사람들이 잘 알 거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죠. 그러나 절차는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형평성은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자기 딸은 부산의료원 장학금 600만 원인가요? 그거 받았다고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뇌물은 아마 무죄가 됐을 거예요.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해놓고 자기 네. 딸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조민과 조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 독립적 생계를 하고 있지 않은 딸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딸한테 준 것은 본인한테 준 것과 동일하다 이런 데를 그렇죠. 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최순실을 기소할 때 경제 공동체로 네. 최순실이 받은 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받은 것과 진배 없다. 맞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맞아요. 이론이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의 관계는 최은순 관계는 완전히 경제 공동체죠. 더 부부 그럼요. 관계인데 그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 누구야 대구시장이 누구였죠?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예. 대선 후보 때 범죄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 가족들은 윤석열 후보 가족들은. 맞아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메랑 제가 구치소 갔더니 박영수 특검을 만났어요. 오. 예. 그때 보석되기 전에 네. 운동으로 만났는데 예.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근데 박영수 그 양반이 직접 보니까 키가 좀 적더라고. 송 대표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박영수요 그러더라고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풀려났더라고요. 그 양반도 자기 딸이 화천대유에 등록해서 뭐 50억 받기라고 11억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론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서 이 소위 한동훈 윤석열이 그 논리로 박근혜 이거 다 했으면 맞아요. 했으면 자기가 또래 온 거죠. 다 그러면 명품백 300 받은 거 경제 공동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으면 대통령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자인한 건데 당연히 부부간에 상의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당연히 서면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송부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종결 처분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뭐 내로남불 얘기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거의 옛날에 후보 시절 썼던 왕자 손에 쓰고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왕인데 나 어떻게 건드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그렇죠. 니콜라 2세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알렉산드라 그 황비가 그 라스푸틴이란 말이 미친 개란 뜻입니다. 그게 그 러시아 말로 라스푸틴이란 그 괴승의 농간에 놀아가지고 그냥 그라라는 왕할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떠오를 정도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석유권도 뭐 천공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천국 영상 나온 다음에 그 얘기가 그렇죠. 대통령이 브리핑해가지고 다 깜짝 놀랐죠. 이 석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석유도 이게 지금 뚫어봐야 아는 시초해봐야 아는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이 그 시점에 맞습니다. 그 바쁜 예.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고 있는 그 시점에 와서 브리핑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 우리가 자주 개발이라는 거 아시죠? 자주 개발. 자주 개발은 뭐냐면 꼭 우리나라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게 아니라도 뭐 인도네시아든 뭐든 간에 예. 우리나라 회사가 하고 있죠. 합작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해서 그걸 자주 개발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약 10%밖에 안 돼요. 한 2015년 15%까지 올라갔다가 한 지금 10.123%될 거예요. 네. 일본이 40%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 그 석유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자본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앞바다에 가서 합작 투자해가지고 석유를 시추를 성공해내면 그게 우리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산육이라는 개념을 우리 영일만 동네 앞바다에 있다 산육이 됐다 그건 옛날 그 구시대 사고이고 박정희 때 생각.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데라도 수익성이 있고 네. 경제성 있는 데는 그 투자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탱크로리를 만들어 가지고 쌀 때 원유를 사다가 비축해 놓으면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이 지진지대라 이 우리한테 남해안 쪽에 비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본에다가 팔 수 있는 LNG 같은 건 우리 제가 인천시장 때 20만 리터짜리 LNG 기지가 우리 송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해안 쪽에 그런 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 나기 전에 평화로운 시기에 배럴당 뭐 50달러 이하 때 잔뜩 사놨다가 그렇죠. 100달러 때 팔면은 산중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발상을 전환해야지. 막 땅 파가지고 석유한 거는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이야기죠. 아 그렇게도 저희 이 사고의 예, 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럼요. 저게 완전히 옛날 아날로그 시대 가지고 막 동네 석유 났다 이건 웃긴 이야기. 아니 뭐 제가 그랬잖아요. 달나라에 희귀금속 많다니까 달나라에 우주선 비용이 안 나오니까 못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뚫어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20%인데 이 가능성이 참 뭐 희박한 탄화 거 수사도 가지고 발견 안 됐다 그러고 리스크가 있다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해서 주가 띄우고 완전히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킨지 김건희 씨 모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법을 서로 부부가 공동체다 보니까 공유를 했는지 뭐 누구 주가를 올리려 그러는 네. 건지 알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그 장중에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요동쳤던 거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관련 그렇죠. 기업들이. 그 순간에 반짝 올 때 네. 팔고 나가서 떼돈 번 사람이 누군지도 살펴봐야지 진짜. 이것도 제 의혹 덩어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쌈방울 네. 대북송금 관련된 사건으로 또 기소를 당했어요. 예. 이 재판도 아마 좀 보셨을 것 같던데 예. 이재명 대표가 기소까지 당할 일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쎄 뭐 어찌됐건 이거를 진정하고 싶어요. 지금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이 그 고발장 내용이 지금 최은순 그 총장의 장모나 본인들 그 비리를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근데 만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검찰총장의 거의 눈과 귀로가 알려지는 대검 수사 정보관이었는데 그 둘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이 이화영 지사와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공모했다. 그게 동일한 잣대인가? 이것도 이렇게 반박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대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그 관계도 사법농단 공모관계를 인정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관계. 거기는 완전 내부의 비서실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과 수사정보관의 관계와 경기도지사와 부지사의 관계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강제성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조직인가? 그렇잖아요. 이화영은 또 정치인이고 본인도 경기지사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기 김성태 쌍바울이나
이쪽은 뭐 주가를 띄우려는 자기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다 네.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기록을 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를 기소해봤자 대장동 사건에 병합시킬 거잖아요. 재판 1심 대선 때까지 1심도 안 끝날 거예요 아마. 지금 위례 신도시, 네. 대장동, 성남 FC 3자 뇌물, 백현동. 예. 이것 백현동 여기다가 또 다섯 결합시키면 예. 지금 위례 사건도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증인이 한 1,000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조중동은 왜 재판 빨리 안 하냐 그러는데 예. 수사를 몇 년에 걸쳐 몇백 명으로 해놓고 어떻게 재판을 빨리 끝내냐고 뭐 검사 말만 듣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조중동 여러분 재판 빨리 안 한다 그러는데 수사를 왜 빨리 정리 않고 네. 이렇게 몇 년씩 사장머리식으로 한 사람을 수사했냐를 먼저 비판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100여 명을 수사해서 몇만 쪽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네. 빨리 재판 끝내라 그러면 음. 검사들이 써놓은 그대로 보고 그걸로 그냥 반대 신문이나 탄핵 수도하고 네. 피고인 측 증인 채택 없이 빨리 끝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 재판 과정 또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 또 이재명 대표 상황까지 다 연결시켜 놓게 보면 결국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 야당 인사들만 타겟팅은 그런 수사 그렇죠. 이게 재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판이 나온 것 지난번 같아요.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네. 이재명 조국 범죄 심판이 이번 총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내가 구치소에서 그 주변 여론을 들어봐도 아니 심판 받아가지고 조국 네. 부인 정경심 여사는 몇 년을 구속돼 있었고 예. 딸도 뭐 다 박탈되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미 또 재판 받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부인 뭐 법카 그거 가지고 경기도청을 뭐 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네. 하하. 이 코바나 컨텐츠 이거 매덕 협찬 받았는데 서면 조사로 하나 끝냈던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김혜경 법카 가지고는 경기도청을 지금 아예 그냥 상주를 했다는 거지. 김동연 지사의 그 분노찬 기자회견을 네. 보면은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안 찍은 거예요. 한동훈의 이번에 2조 심판이 안 먹은 게 이미 심판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집권당이라는 이유로 네. 네 딸 스펙 유혹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비리, 윤석열의 비리, 장모, 부인, 처남 이런 것들은 뭉개거나 백신 수사해가지고 약한 걸로 다 처벌받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송영길, 뭐 조국 수사하듯이 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만약에 수사를 투입하면 훨씬 많은 범죄 혐의가 나올 텐데 예. 자기들이 집권했다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여기는 다 범죄자들이라고 말하면 아하. 지금 비서실장도 자기들이 지금 1심에서 실형받은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정호석이는 비서실장. 국정농단으로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을 비서관으로 쓰고 있으면서 다 지금 김관진부터 조현천, 네.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과자들 아니에요. 자기들 말했다. 네. 그것도 자기가 기소했던. 그러니까 자기 모순인 거죠. 이런 사항들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 앞으로 송영길 대표의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다음 방송이 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네.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재판 과정 어떻게 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송영길 소나무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원내에서 아무튼 이 소나무당이 우리 전체 우리 민주 진영의 활력과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현안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 독재 정권의 폐해 이대로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 TV 박정호의 핫스팟 6월 13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박정호의 핫스팟은 아침 9시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9시 오마이 TV 유튜브로 오시면은 박종호 핫스팟 통해서 여러 인사들 또 여러 현장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신 거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 TV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속 시원한 뉴스가 있어야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마이 TV 박종희 핫스팟이 여러분의 이 더위를 좀 날려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